자,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려면 우선 단어 하나를 알아보고 가야 한다. 부동산에 관심 많은 어른 동심이는 익히 들어 알고 있겠지만 어린 동심이들은 생소할 수 있는 단어, 바로 알박기다. 부동산 업계에서 꽤나 알려진 은어 알박기는 누군가가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은근슬쩍 작은 땅을 사서 그 땅이 전부 있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설업체에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면서 배짱을 부리는 아주 비양심적인 재테크 수단을 뜻하는데, 하지만 이 알박기도 타이밍 맞게 해야지 무턱대고 저질렀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타이밍 생각 안 하고 고집만 부리다가 알박기 실패해서 뒤통수 강하게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준비해왔다. 뚝배기 깨진다는 비양심 재테크, 지금 바로 알아보자고. 딱 집중! 아내를 하늘로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할아버지가 집에다 풍선을 달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야기, 바로 픽사의 명작 애니메이션 업의 줄거리 되시겠다. 그런데 혹시 이 애니메이션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었나?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애니메이션 업의 모티브가 된 할머니 이디스 메이스필드를 소개하겠다.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한 대형 쇼핑몰에 가보면 건물 중간에 당당하게 끼어있는 작은 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데, 한눈에 봐도 뭔가 어색한 이곳이 바로 이디스 할머니가 실제로 살던 집이라는 사실. 아니, 할머니가 알박기를 하다가 건설사한테 뒤통수라도 맞은 건가 싶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여기에는 아주 가슴 짠한 이유가 숨어 있다고 한다. 과거 잘만 살고 있던 할머니의 집 주위로 어느 날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었다는데, 건설사에서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며 집을 허물 것을 요구했단다. 하지만 이디스 할머니는 집값의 몇 배가 넘는 금액을 제시했음에도 한사코 집을 나가지 않고 버텼다고 하는데, 결국 답답해진 건설사 최고 책임자 마틴은 할머니에게 직접 이유를 물어보기로 했고, 알고 보니 사실 이 집이 전쟁으로 수십 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늙은 어머니와 아들이 어렵게 재회해 행복한 추억을 쌓아온 집 이상의 공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사연을 들은 마틴은 결국 이 집만은 허물 수 없다고 판단해 집을 그대로 둔 채 쇼핑몰을 건설하기로 한 거라고. 그렇게 이디스 할머니가 지켜낸 집은 애니메이션 업의 모티브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이 집은 현재는 관광객이 찾아 풍선을 달아두는 명소가 되었다는 소식. 나 산타, 처음에는 이 집을 보고 알박기 했다가 참교육 당한 건 줄 알았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다. 역시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 그리고 추억이라는 건가.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으면 출근도 편하고 놀러갈 때도 교통이 편하기 때문에 역세권이라 불리며 집값이 굉장히 높은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역세권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 쇼핑몰, 영화관이 있어 슬리퍼만 신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슬세권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옆나라 중국에서는 이런 역세권도 슬세권도 아닌 고속도로 주변에 집이 있는 고세권이 뜨고 있다는 소식이다. 땅이 워낙 넓어서 그런지 아직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은 곳이 많다는 중국은 갑자기 집 근처에 도로가 생기면 그 여파로 집값이 엄청나게 뛰기 때문에 고세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하지만 이 고세권 대박을 노리고 알박기를 시전했다가 처참한 결말을 맞고만 사람이 있었다고. 그 주인공은 바로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량씨. 중국 광동성에 살고 있던 그녀는 집 근처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소문을 접수하고는 바로 알박기에 들어가 버렸다는데, 광동성 지방정부는 적당한 보상을 해줄 테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지만 량씨는 그런 적당한 보상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상을 원한다며 10년 넘게 땅을 팔지 않았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지방정부도 더 이상 이건 아니라고 판단, 집을 그대로 두고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단다. 그 결과 량씨의 집은 세계 최초로 4차선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박제되고 말았다는데,
이 어이없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며 지금은 광동성 지방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량 씨는 집을 파는 대신 최신 아파트 4채를 보상해달라고 주장했다는데 일단 중립기여부터 받고 량 씨 쪽 의견도 들어봐야 아는 거겠지만 집 하나로 4채를 불리려고 하다니 이건 뭐 협상이 아니라 완전 양아치 짓 아니었나 싶다. 아무튼 보상 안 해준다고 고속도로 중앙에서 버티는 사람이나 참교육한다며 과감히 집 앞에 고속도로를 깔아버리는 정부나 고집 센 걸로는 둘이 진짜 똑같은 것 같다. 국가의 편견을 가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 나라는 알박기도 뭐 이렇게 기상천외하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옆나라 일본으로 가보겠다. 중국이 고세권이 뜨고 있다면 일본은 공세권, 즉 공항 근처에 있는 집들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 공항 근처에는 비행기 날아다니는 소리도 시끄럽고 해서 집을 짓지 않는 게 보통이지만 일본의 나리타 공항 근처에는 유달리 작은 집들이 많이 널려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공세권 집들은 알고 보면 전부 알박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사실. 나리타 공항이 처음 건설되던 1960년대, 이때 공항이 건설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해당 부지에서 살아가던 주민들은 강력한 반대를 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이들은 평범한 알박기와는 다르게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가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곳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은 원래 세계 2차 대전 중 정부 말만 듣고 모든 걸 다 버린 뒤 만주로 이주했다가 고생을 하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 일명 히키아게샤였다고 한다. 정부 말만 듣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로 이주했다가 병에 걸리고 굶주리는 등 개고생을 했던 이들이기에 집을 나가라는 국가의 말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반발이 어찌나 심했는지 정부에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주민들은 끝까지 공항 반대 시위를 이어나가고 심지어 공항 부지를 불법 점거하기까지 했단다. 그러자 일본 정부 역시 그들을 설득하는 걸 포기하고 막무가내로 공항을 건설해버렸다는데 그 결과 현재의 모습을 갖춘 하나의 마을이 생겨버린 것이다. 현재 이 공항에는 활주로 사이사이 주거 공간이 있다 보니 대형 여객기가 이착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좁은 부지 탓에 활주로도 딱 2차선밖에 없어서 여객기와 사람들이 몰리는 대규모 마비 현상도 자주 일어난단다. 그래서 나리타 공항은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공항 중 하나로 유명하게 되었다는데 내 생각엔 이거 자기 나라 국민들을 다른 나라에 내팽개치고 나몰라라 한 일본 정부의 자업자득 아닌가 싶다. 역시 국가든 사람이든 나쁜 짓을 저지르면 언젠가 돌려받는 법이라니까. 집 얘기해서 든 생각인데 난 언제쯤 집을 살 수 있을까? 30살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아직까지 월세인데 말이지. 알박기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서민들은 알박기라 하면 점심시간에 목구멍으로 달걀 쑤셔 넣는 게 전부다. 산타도 집 걱정해야 하는 이 나라. 얼른 집값 좀 내리라.